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벌어진 대기오염 물질 측정 조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 충북에서도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발행된 허위 대기오염 측정 기록이 10,000건이 넘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 7곳은 지난 2017년 모두 19,733건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 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 가운데 무려 10,000건 이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제대로 측정도 하지 않고 허위 기록부를 작성해 준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엔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적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계약 유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의뢰 위치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행업체가 오염물질 측정도 없이 기록부를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작을 지시하는 배출 사업장이 있는 것이고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월적 지위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조작 지시나 묵인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배출 사업장에서 아니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이라는 건 처분이 좀 어렵고 10,000건 넘는 허위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충북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 상황.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 각종 미세먼지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드림플러스를 둘러싼 상인회 측과 이랜드가 포함된 관리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년째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점포 유리가 산산조각나 바닥에 뒹굽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주차요금 정산소를 부수고 주차 사무실 문을 강제로 뜯어냅니다. 지난 1일 이랜드를 포함한 관리단이 쇼핑몰 2층을 비롯한 일부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이에 맞서 상인회 측은 집회를 열고 관리단 측의 공사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관리단과 상인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양측이 맺은 상생협약 이행에 대한 이견입니다. 이랜드 측은 드림플러스 1층에 1,000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임차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상생존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제안한 조건들이 기존에 작년도에 제안했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대규모 유통점포에서 1층에 상생존을 두는 사례가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산술적으로 부표상으로 보면 1층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실제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상인회 측은 당초 영화관 티켓박스와 매점이 있는 7층에 상생존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층의 임대차 계약이 어려워지자 일방적으로 상생존의 위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7층에 상생존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7층을 명확하게 1층 줬다 7층 줬다 그런 거짓 행위를 하지 말고 7층을 원하는 거고요. 또 다른 쟁점은 관리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면서 상인회는 지난달 1일자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에 전체 상가의 80%를 확보한 관리단이 관리권을 행사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관리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상가는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합건물법에 관리단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단에서 그 행사를 하는 거죠. 상인회는 관리자로서 지위를 잃었다고 고지한 청주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관리회사한테 그게 맞냐라고 그 확인 통보 한 번도 없이 오로지 대기업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인해서 실효 처분을 한 거예요. 다음 달 백화점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인회와 관리단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일선 학교의 급식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도 66개 학교가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10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하는 등 91곳이 급식 차질을 빚었지만 전날 113곳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청주 만수초등학교를 방문해 대체 급식 현황을 점검했고
충북학교운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학비연대의 파업 철회와 교육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경매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경매시장은 업무 상업시설 낙찰률이 반짝 상승했을 뿐 주거시설과 토지 낙찰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충북 주거시설의 낙찰률은 6개월 연속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정 성과로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뭘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청주는 지난달 지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은 충북대학교, 배후 공간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육성 방향은 스마트 IT 분야입니다. 충북대에서 나오는 이 분야 연구 성과를 오창에서 꽃피운다는 개념입니다. 2024년까지 오창의 연구소 기업 65개와 일자리 400여 개를 창출한다는 현실적 목표도 세웠습니다. 강소 특구 지정 후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연구 성과의 확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 효과를 거두는데 저희들도 핵심 기관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지역 산업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관점은 엇갈렸습니다. 중앙부처는 시장에 통할 만한 확실한 연구 성과와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는 강력한 지역 역량을 주문했습니다. 알맹이 있는 것도 서로 많이 논의하면서 주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저희도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저희 간담회를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지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중앙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지원하라.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당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그 취지가 우리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안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소 특구 지정은 출발선일 뿐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이 이제 농민들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가는 내려가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농산물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겐 시름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해법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냉해 피해가 없던 올해는 매운맛이 풍년입니다. 양파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3% 이상 늘어났고 마늘 생산량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단가는 크게 하락한 반면 재고량은 넘쳐나면서 기대 이상의 풍작이 농민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 수매량을 늘리고 기관들도 팔아주기 운동을 벌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단양 황토마늘과 제천 송계 양파의 얘기는 다릅니다. 단양의 마늘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800톤이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수요에 단가 폭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한 지역 마늘의 높은 희소성과 석회질 지대에서 자라난 마늘의 깊은 맛이 리스크를 줄여준 셈입니다. 아무리 싸가지고 막 폭락이 돼가지고 노타리를 친다 해도 여기 마늘은 그래도 매년 해봐야 아주 양이 많을 땐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어지간하면 지금 계속 고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계 양파 역시 재고 처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월등한 맛과 저장성에 이미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며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한번 잡숴본 분들이 그냥 입소문으로 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량이 늘고 또 심지어 일부러 저 차를 가지고 사러.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해마다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불안정한 농가소득의 해법은 차별화된 상품성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저희 CJB는 충청북도가 유치하려는 미래해양과학관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해양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기존 시설과 차원이 다른 미래해양과학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미래해양과학관은 중생대 암모나이트를 형상화해 건설합니다. 건축의 주제는 내륙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로 정했습니다. 충북 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 북부의 핵심 지역인 이곳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들어섭니다. 15,400제곱미터 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14,9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시설은 해양 로봇관과 해양 바이오관, 어드벤처관, 해저 체험관 등입니다. 별도의 해양 로봇관과 해양 바이오관을 마련하는 것은 국내 처음입니다. 기존 시설들이 전시와 관람 위주인데 반해 체험과 교육 위주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콘텐츠 구성 비율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양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과학교육에서 미래 직업체험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북에 건립하고자 하는 미래해양학과는 그 직업체험, 또 수중체험, 그다음에 미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체험,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화면과 증강현실, 디오라마, 360도 서클 비전 등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청소년들의 흥미를 높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기억이 오래 갈 것이고 그 이해도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 미래해양과학관의 그 전시품들의 그런 그 체험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미래기술과 꿈으로 가득 채워질 충북 미래해양과학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상 이상의 내륙의 바다가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무예 올림픽의 성공 여부를 가를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와 선수단 참가가 재추진되면서 무예 올림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대학과 남한은 서울대 귀장각 등이 보유하고 있는 희귀 자료입니다. 정조 14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대표 병서이자 한중일 무예를 종합한 교범서입니다.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이런 공통의 무예 전통을 공유하는 남북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통의 국기와 전통인 태권도와 씨름을 함께 연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지난해 평양 태권도 남북 합동 시범과 같은 공연도 대회 기간에 열 계획입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또 우리나라 시범단이 함께 시범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경색으로 단절됐던 대북 교류가 대회 개최 50여일을 앞두고 다시 추진되면서 이제는 북측의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선수단, 그다음에 시범단이 참가할 경우에는 시범단이 어떻게 경연을 할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준비는 모두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 마스터십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확정된다면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 대회는 평화와 화합이란 올림픽 정신까지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청주공항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와 한국공항공사, 에어로K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공항시설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에어로K로부터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들었습니다. 또 청주공항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가 강원도 춘천 데이터 센터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건립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와 제천시는 인센티브 제시안 등을 담아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33대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노승일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노 청장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 피해자를 돕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노승일 청장은 청주 흥덕경찰서장과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제2주차빌딩이 준공되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3층 4단 규모로 32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주차빌딩은 주차 유도 관제 시스템과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오후 2시에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달빛 영화제가 오후 7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군민을 위한 썸머 페스티벌 콘서트가 오후 7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보은 옥천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 예정인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3도, 단양 34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 많겠고 아침까지 안개나 방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